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옥수수 짬빠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옥수수 짬빠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학교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짬빠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지간한 학교에는 다들 괴담 같은 거 꼭 있잖아요. 그리고 시돌모만 들어도 학교에서 이상한 일 겪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또 이 고등학교 한 층에서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곳에서 저랑 친구들이 겪었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게 1학년 때 1학년들은 저희 학교 건물에서 가장 높은 층을 썼었어요. 그리고 2학년은 그 바로 아래층, 3학년은 또 그 아래층, 이런 식으로 선배들의 소중한 무릎 건강을 생각해주는 배치였는데, 이게 건물이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로로 짧고 세로로 좀 긴 난 모양의 건물이었고요. 또 저희 과가 2개 반으로 나뉘어져 있었었는데, 그 층의 맨 구석 그 짧은 가로 부분이 2개 반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대충 모양을 말로 설명드리니까 이게 구조가 조금 독특해서 상상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과가 A반, B반이라고 하면 저는 B반이었는데, 그 가로로 짧은 부분 있잖아요. 그 끝에서 코너를 돌면 바로 운동장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어요. 학교가 좀 독특하게 굉장히 높은 언덕에 지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옥상이랑 운동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였고, 그래서 그 끝에 이제 운동장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고, 그 운동장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코너를 딱 돌면 바로 옆에 교사휴게실이 있고, 그 옆으로 한여름에도 해가 안 들어가지고 아주 온도가 낮고 서늘했던 좁은 계단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단의 옆으로 A반이 있었고, 그 A반의 옆으로 큰 화장실, 지금 기억을 더듬어 봐도 한 10칸 정도 되는 큰 화장실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화장실 옆으로 저희 B반이 있는 구조였는데, 이게 또 독특하게 저희 B반은 출입구가 2개가 아니고 1개였어요. 그러니까 이 출입구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곳들이 일렬로 이렇게 쭉 보이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저희 B반이 그 짧은 가로와 긴 세로의 모서리에 이제 반이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A반과 B반, 이 교사 휴게실이 있는 이 부분이 복도에 창문이 아예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해가 아예 안 들고 좀 기운이 안 좋은 그런 곳이었었는데, 교사 휴게실 같은 경우에도 말만 교사 휴게실이고 저희가 다닐 때는 이게 막상 창고처럼 쓰였었거든요. 이 휴게실에서 자면 꼭 가위에 눌리거나 헛걸 보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들도 발걸음 안에서 창고로 쓰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저희 학교 한참 윗선배 한 분이 교사 휴게실 비밀번호를 우연히 손에 넣으시고 수업을 땡땡이 치고 여기서 주무셨는데, 당시에 핸드폰도 없었을 때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푹 자다가 밖에 자물쇠를 열고 들어갔는데, 당직 선생님이 당직을 도시다가 자물쇠가 밖에 열려 있으니까 자물쇠를 다시 닫고 갔다. 그래서 잠이 돼서 이 선배가 깨어났는데 밖에 문이 잠겨서 못 나왔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구출이 됐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다더라.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고 정신병원에 갔다더라. 이런 소문도 있었고. 근데 이게 이런 가위 눌린다, 헛거 본다, 누가 갇혔는데 정신이 나가버렸다, 이런 소문에 힘을 실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셨던 것 같아요. 이게 휴게실에 괴담 같은 게 소문이 도니까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수업 듣기 싫으면 선생님 저 교사 휴게실 귀신 나온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생님들이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거기 얘기를 피하셨어요.
본인의 연애 얘기도 막 풀어주고 뭐 군대 얘기해주고 뭐 별명이 촉새였던 선생님도 여기 얘기만 나오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넘어가고 하셨었거든요.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 심부름 보낼 때가 있잖아요. 여기가 창고처럼 쓰였으니까 그러면 꼭 2명씩 짝지어서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무거운 짐이 아니어도 꼭 2명씩 불러서 보내시고 그 정도로 좀 분위기가 그랬던 그런 곳이었고, 또 이 옆에 그 화장실 같은 경우도 창문이 있기는 한데 이 방향이 해가 들어오는 방향이 아니어서 한낮에도 좀 깜깜했어요. 그래서 불을 켜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이 화장실에서 좀 이상한 현상이 종종 일어났었는데, 이게 칸이 많았어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몰리는 시간에는 줄을 섰거든요. 네, 이제 앞에서 기다리면 나오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꼭 한 칸에서 사람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면 기다리는 애들이 좀 짜증이 나죠. 이제 너무 안 나오면 이제 좀 성격이 있는 친구들이 어떤 아름다운 친구가 이렇게 배려가 없을까 하면서 이제 칸으로 이제 들어가서 경기를 올라가서 그 칸을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내려다본 애는 소리를 지르고 뭐 화장실 난리가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한테 하면 선생님들이 되게 무덤덤하게 안 나오는 칸이 생기면 그냥 두라고, 그리고 안에 들여다보거나 뭐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두면은 다음 쉬는 시간 가면은 열려 있을 거다,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셨어요. 덤덤하게. 그래서 뭐 실제로 안에 인기척이 없이 잠겨만 있던 칸이 진짜로 다음 쉬는 시간에 가면 열려 있기도 했었고요. 이 화장실에 이런 사연은 하도 많이 겪어서 나중 되니까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근데 이게 이렇게 올려서 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딱 거는 걸쇠였었는데 그냥 닫히고 그냥 자기 혼자 열리고 이게 뭐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 정도로 그 라인이 좀 분위기가 쎄한 데였어요. 이제 저희가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때가 초가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가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계절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초가을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가 자치구에서 하는 뭔가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각 반마다 해당하는 주제에 대해서 강당에서 전교생들한테 발표를 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만만한 게 1학년들이니까 1학년들이 했어야 했죠. 근데 또 이거를 하면 가산점도 붙여주신다고 하고 뭐 햄버거 세트도 걸려 있었고, 그래서 저희 반에서 좀 나서기 좋아했던 제 친구들이랑 저랑 지원을 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와 친구 A, B, C, 그리고 귀신을 좀 볼 수 있었던 친구 D, 이렇게 5명이서 같은 멤버였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그 주제로 연극을 준비를 하기로 했었어서 수업 시간이 끝나고 방과 후에 남아가지고 소품이랑 뭐 대사 녹음, 음악 녹음 이런 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당시에 주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극 내용 중에 심오한 대사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BGM을 그 레퀴엠 아시죠? 그 장송곡이라고 하죠, 보통. 당시에 그 배틀로얄이라는 일본 영화가 유행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수록이 됐었던 곡이에요.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빰 하면서 이제 막 나가는 맞아. 노래인데, 네, 이 노래가 이제 잘 어울린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 노래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누가 그러셨는데 이런 뭐 장송곡 그런 노래를 그냥 막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업적으로 뭐 돼 있어도 이런 걸 그냥 막 쓰면은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당시에는 사실 이게 뭐 장송곡인지도 몰랐고 그냥 레퀴엠이라는 게 그냥 뭐 노래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이 노래 파일이 꽤 길었었는데 그냥 뒤에 틀어두고 그냥 저희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친구들이랑 있고 떠들면서 소품 만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밖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반 분위기 한번 보자 해서 이제 복도로 나가봤더니 저희 층에 다른 반들은 이제 다 하교를 했고 A반에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 책상 끄는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도 남아있구나.
층에 이제 우리 반이랑 A반 이렇게 뭐 2개 반 남아있네? 애들이랑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다시 반에 들어왔어요. 같은 과였었는데 A반이랑 B반이랑 좀 라이벌 관계였다고 할까요? 쟤는 이겨야 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서로 있었는데 저희 반도 남아서 준비를 하니까 쟤네도 남아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창문 밖이 좀 어두워지고 저희 층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쟤네들도 있으니까 좀 덜 무섭다. 야, 근데 무섭기는 좀 무섭다. 그치? 근데 우리 이제 쟤네 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해서 우리가 먼저 선수 쳐서 가자. 좀 덜 무섭게.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대사 녹음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소품부터 빨리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사각사각 가위질 해가면서 소품 만들고 있었어요. 당시에 친구 A만 이제 복도 쪽, 그러니까 출입문 쪽을 보고 앉아 있었고 나머지 저랑 친구들은 복도 반대편, 그러니까 창문 쪽을 보고 앉아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친구 A가 가위질을 멈추고 그 출입문 쪽을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A를 이렇게 쓱 쳐다봤는데 A가 이제 갑자기 야, 우리 빨리 하고 가야겠다. 눈치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이랬더니 야, 그리고 밖에 비가 오나 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눈치가 보여? 그리고 비? 갑자기 웬 비? 이러고 창문을 다 같이 봤는데 비가 안 내려요. 야, 비 안 내리는데 갑자기 생뚱밖에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 A가 방금 출입문 창문으로 수희 아저씨가 우리 한참 노려다보고 가셨어. 근데 아저씨 분명히 비 맞은 것처럼 홀딱 젖어 계셨는데? 비가 안 와? 이러면서 창문을 이제 그 친구가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거를 A도 이제 확인을 하더니 뭐 운동장에서 작업 같은 거 하셨나 보다. 근데 어쨌든 아저씨가 우리 늦게까지 있어서 화가 나신 것 같으니까 빨리 하고 가자 이제 이러길래 그래. 그러면 우리 소품은 대충 내일 아침에 마무리를 하고 지금 조용하니까 학교가 조용하니까 이때 대사를 녹음을 해놓고 가자 이러고 이제 대사 녹음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레퀴엠 음악이 처음에 강하게 빰 하고 치고 나가는데 갑자기 그 노래 파일이 빰 하는 소리만 반복되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노래를 켜고 있었었는데 잘 나왔거든요. 근데 녹음을 하려고 녹음 버튼을 켜니까 그 부분만 계속 반복이 돼요. 네. 오류가 난 것처럼. 그래서 야 이거 파일 다시 다운받아야 되나? 왜 이러지? 하고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니까 파일이 아예 안 열리더라고요. 그 레퀴엠 파일이. 그래서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근데 다시 다운을 받기에는 그 당시 이제 소리바다 시절이었어가지고 소리바다. 다운받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때도 네. 저희가 수업 시간을 다 할애를 해서 다운을 받았었는데 야 이거 노래는 안 되겠다. 그냥 준비한 대사만 우리 녹음을 따고 내일 노래를 다시 다운을 받아서 그걸 동시에 틀던가 하자. 이제 해결책을 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녹음 버튼을 딱 누르고 대사를 이제 저희가 한마디씩을 하는데 그때 A반 쪽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를 하고 그냥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그 우는 소리가 이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 정도면은 녹음하는데 소리 다 들어갔겠네? 짜증이 나서 테이프를 다시 돌려봤더니 울음소리가 이제 생생하게 녹음이 된 거예요. 저희가 대사를 치는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여자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이렇게 우는 소리가 꽤 길게 들어갔어요. 이 우는 소리가. 그래서 짜증이 굉장히 나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친구 B가 쟤네 뭐 하는 거야 A반. 가지도 않고 방해를 하냐 이러면서 야 안 되겠다 이거 조용히 좀 해달라 해야겠다 하고 이제 출입문 쪽으로 가가지고 출입문을 딱 열었어요. 그 B가. 근데 이 친구가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불같이 한마디 할 것처럼 막 이렇게 가더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길래 저희가 B야 너 왜 그래? 이랬더니 B가 그대로 뒷걸음질을 치더니 들어와요. 그러더니 얘들아 2층에 우리밖에 없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무슨 소리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A반 애들 있는 것도 확인했었고 그리고 그쪽에서 우는 소리도 났잖아. 그랬더니 B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아니 지금 복도 불이 다 꺼져 있고 걔네 교실 밖으로 자물쇠가 걸려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우리 방금 다 같이 그쪽에서 나는 울음소리 들었고 여기 녹음도 돼 있잖아. 이러고 카세트 플레이어를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다시 돌려서 들어봐야 되나? 싶은데 갑자기 이제 그 귀신을 본다는 친구 D가 갑자기 야 가방 챙겨 빨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가방만 들쳐내고 교실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진짜 친구 B 말처럼 복도가 깜깜하더라고요. 보통 학생이 있으면 수희 아저씨가 복도 불을 안 끄시잖아요. 그리고 분명 수희 아저씨가 저희 있는 거 확인하고 갔다고 A가 그랬고 근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반 있던 쪽 라인에는 창문 하나도 없어요. 그 복도에. 달빛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불을 끄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데 그러니까 순간 너무 무서운 거여서 문 빨리 일단 문부터 잠그자. 문부터 잠그자고 자물쇠로 문을 막 잠그려고 하는데 이게 무섭고 사람이 멘붕이 오면 손이 덜덜 떨리니까 자물쇠가 이렇게 제대로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덜그럭덜그럭거리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안 되냐 네가 해봐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친구 D가 빨리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러요. 그 소리랑 동시에 저희 자물쇠가 딱 걸렸고 그래서 달칵하고 걸린 다음에 저희 반 바로 옆쪽으로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처음에는 좀 천천히 내려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D가 뛰어 하고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영문은 모르시겠지만 이 친구가 뭘 보는 친구인 거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이제 4층에서부터 막 뛰어내려왔어요. 그런데 막 뛰어내려오는데 막 D는 막 오지마 막 이렇게 막 소리 계속 지르고 계단을 막 2칸씩 3칸씩 뛰어내리다시피 막 내려와가지고 제가 먼저 1층에 도착을 했고 뒤이어서 이제 친구들이 내려와서 제 뒤로 섰는데 제가 이제 현관문을 이제 급하게 열고 나가려고 딱 미는데 덜컹하고 문이 걸리는 거예요. 밖에 이렇게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사슬이 걸린 자물쇠로 문이 잠겨 있어요. 그때 그 기분은 진짜 뭐라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왜 잠겨 있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뒤에는 무섭고 근데 옆에 창문이 있는데 이제 창문을 건드려 보니까 창문이 스르륵하고 열리더라고요. 창문이 안 잠겨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막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창문을 뛰어넘어서 저희가 가까스로 5명이 밖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언덕을 막 뛰어내려오는데 그 귀신 보는 친구 D는 완전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 친구 손을 붙잡고 막 뛰어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때 저희가 들었던 생각은 이게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우리가 안에 있는 거를 확인해 놓고 밖에서 문을 잠근 수혜 아저씨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고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이거 가서 아저씨한테 따져봐야겠다. 우리 잘못하면 갇힐 뻔했고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러면서 친구 G가 멘탈이 완전 나가버려서 이제 C 보고 부축하라고 하고 이제 교문 밖으로 먼저 보내고 저랑 이제 그 A랑 B 친구 이렇게 셋이 수의실로 이제 곧장 향했어요. 근데 수의실 창문을 이렇게 두들겼더니 아저씨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아저씨가 주무셨는지 이렇게 잠결에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보시더니 깜짝 놀래요. 그래서 너네 네 시간에 왜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다혈질인 친구 B가 아니 아저씨 저희가 반 안에서 남아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불도 끄시고 문도 잠그시면 어떡해요. 저희 큰일 날 뻔했잖아요. 막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듣더니 오히려 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냐 너네. 내가 싹 다 층마다 다 돌았고 그 층에 아무도 없는 거 너네 1학년이지. 그 층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불 끄고 문 잠근 건데 니네 어떻게 들어왔어? 니네 왜 거짓말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아저씨가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저희 억울하고 그러니까는 저랑 B가 이 수희 아저씨를 아까 봤다던 친구 A한테 야 너 아까 아저씨 봤다며 뭐라고 얘기 좀 해봐 이러려고 A 쪽으로 고개를 딱 돌렸는데 A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아저씨랑 동시에 넌 또 왜 그래? 이랬더니 A가 막 울먹울먹하면서 아저씨 말고 수희 아저씨가 또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아저씨가 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은 담임 선생님도 없고 나 혼자인데 너 또 왜 그러냐? 너 왜 몰라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A가 저희를 보면서 자기가 본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벙 쪄가지고 그 A만 이렇게 내려다보고 저희 다 같이 A만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가 아저씨가 일단은 늦었으니까 너네 집으로 가라 위험하니까 이러면서 저희를 교문 밖으로 보내셨어요 강제로. 예. 그래서 나와서 봤더니 친구 D는 이제 C 품에 안겨가지고 울고 있고 친구 2명은 울지 막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지 막 멘붕이 오더라고요. 막 달래주다가 야 우리 이게 무슨 일이지? 뭐에 홀린 건지 뭔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잘 구분이 안 간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로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D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까 소품 만들 때 갑자기 자기 뒤통수에 있는 기운, 그러니까 자기 뒤통수에 있는 기운 같은 걸 누가 막 잡아당기는 기분이 강하게 들더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뒤통수를 막 이렇게 자꾸 잡아 끄는 느낌? 근데 이게 머리를 끄는 게 아니고 기운이 이렇게 잡아 당겨지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데 너무 이상한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데 싶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A가 수희 아저씨가 왔다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뒤를 못 돌아보겠더래요. 이거 분명히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게 분명히 뒤에 뭐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 같다. 그래도 옆 반에 다른 반 애들도 있고 하니까 별일이 없을 거야. 그냥 빨리 하고 가자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돌렸대요. 거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환기를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녹음을 할 때 그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 이거 사람 아니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귀신한테 좀 많이 시달리던 친구여가지고 보기는 보는데 좀 많이 무서워했어요 귀신을. 그래서 이게 사람이 아닌 걸 아는데 바로 도망쳐야겠다 이게 안 된 거예요. 얼어서 너무 무서워서. 다혈질인 친구 B가 옆반에 한마디 해야겠다고 나갈 때도 이 친구는 얼어붙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아닌 걸 아는데 B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B를 말릴 수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B가 나가 봤는데 불이 꺼져 있고 이제 우려가 현실이 되니까 이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아 빨리 탈출을 해야겠다 이게 된 건데 저희가 자물쇠로 그 교실문 잠글 때 있잖아요. 그때 다들 복도를 등지고 교실 출문을 바라본 상태로 있었는데 복도 끝에 그 교사 휴게실 앞에 뭔가가 서서 강하게 저희를 노려보는 게 느껴지더래요. 저희 쪽을. 그 아까 들었던 뒤통수 강하게 잡아 끄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면서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빨리 도망쳐야겠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자물쇠를 못 잠그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저희 자물쇠 잠그는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맞춰서 그 뭔가가 천천히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지더래요. 슥 하고 다가오는 게 느껴져서 이제 이 친구가 빨리 하고 소리 지르고 뛰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올 때 이 무언가가 저희 뛰는 발걸음 속도에 맞춰서 그것도 같은 속도로 뛰어내려오더래요. 이게 마치 그 친구 설명으로는 잡을 수 있는데 일부러 걸리려고 하는 것처럼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저희를 따라 잡는다 이게 아니고 너네 되게 무섭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창문 밖으로 이렇게 여차여차 다 탈출을 했잖아요. 네. 탈출하고 나서 이 친구가 뒤를 돌아서 안을 보니까 그게 창문 안쪽으로 서서 저희를 보면서 입모양으로 아깝다 이런 입모양을 보이더래요. 이게 안 들려도 보이는 친구들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울려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입모양이 어떻게 보였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깝다 이렇게 하는 게 들린다고. 그렇게 이 친구가 D가 막 얘기를 쏟아내고 나서 A를 딱 짚으면서 A한테 너 아까 봤다던 그 수혜 아저씨 얼굴 기억 안 나지? 이러는 거예요. 이랬더니 A가 멍하게 있다가 물에 젖어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이래요. 이게 시간이 늦었으니까 일단 집에 가자 이러고 각자 다들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자고 다음날 학교에 왔더니 저희가 벌려놓고 간 게 난장판이더라고요. 반 애들이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난장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야 맞다 울음소리 우리가 녹음되어 있었잖아 하고
두고 갔던 그 테이프를 재생을 시켜봤더니 울음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반야들이랑 정말 다 같이 소리 지르고 막 난리였었거든요. 다 같이 들었어요, 그게. 근데 이게 녹음이 됐으면 사람 소리일 수도 있잖아. 약간 그런 희망을 가지고 A반 어제 몇 시까지 있었는지 걔네가 진짜로 낸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하고 A반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너네 어제 몇 시까지 있었어? 이랬더니 A반 애들이 우리 어제 학교 끝나고 바로 갔어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애들이었는데 불도 켜져 있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그 반에서 책상 끄는 소리도 분명히 들렸는데 계속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인기척을 계속 느꼈었는데 뭔가에 홀렸었나 봐요, 그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전교에 소문이 쫙 났겠죠. 그때 이제 동아리 선배들이 저희한테 해줬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1학년들은 그 얘기가 소문이 나고 다들 무섭다 막 호들갑 떨고 했었는데 동아리 선배들이 아무렇지 않게 야 매년 꼭 한 번은 그런다더니 진짜 맞는 말이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한 번은 있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선배? 이랬더니 선배들이 1학년일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저희 과가 2개 반이 고정으로 거기를 쓰는 반인데 그 선배들도 밤늦게까지 이제 뭘 하셨었는데 분명히 이제 복도에 불이 켜져 있고 인기척도 있어서 밤늦게까지 여유롭게 하셨었는데 일을 다 끝내고 딱 나와 보니까 복도에 불이 다 꺼져 있고 분명히 안에서 있었을 때는 밖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문을 열고 나오니까는 암흑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빨리 나오려고 했는데 이분들은 뭔가를 보시지는 않고 뭐 느끼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내내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었대요. 그때도 이제 이상해서 그 선배들이 2학년인 선배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선배들이 해주셨던 얘기래요. 매년 꼭 한 번씩 그렇게 홀리는 애들이 생긴다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치 전통처럼 계속 그렇게 그런 일이 반복이 됐었던 거죠. 지금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복기를 했었는데 네. 다시 생각해도 되게 무서웠었던 일이에요. 그때 네. 당시에 막 친구들이랑 같이 겪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이 그리고 겪으면 더 무서워. 그렇죠. 녹음 파일도 다 같이 또 들었었고 근데 네. 그 녹음 카세트 테이프를 저희가 무섭다고 지었구나. 또 버렸어요. 그거를 그냥 그 친구 한 명이 그 테이프 비닐을 다 이렇게 막 빼가지고 버렸어요. 이런 거 되게 무섭다고. 근데 이제 동창들은 그때 일을 기억을 하죠. 그리고 워낙 유명했었던 사건이라 지금도 후배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을까. 어떻게 또 각색이 되어서 또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쉽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우리 학교 얘긴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세상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 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아마 들릴 학교 거예요. 구조가 독특해서 뭐 저희 후배님들이시라면 분명히 딱 들으면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를 듣고 이거 우리 학교인데 싶다면 그 학교가 맞으니까 꼭 좀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귀신 보시는 친구분 그분도 참 기구하셨겠다 또 싶네요. 그 친구가 겪은 일이 정말 많아요. 옆에서 봤을 때 되게 힘들어하는 것도 많이 봤었고 뭐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친구 얘기를 들려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계속 수소문 해봐도 이 친구가 뭐 어떻게 사는지 단 한 명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수소문 하다가 들었을 때 마지막에 이 친구 얘기를 들었던 친구가 이 친구가 뭐 신내림 그런 거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뭐 몸이 많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오래전에 그 친구가 들은 얘기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떻게 연락이 닿는다면은 이 친구한테 허락을 받고 꼭 한번 들려드리고는 싶어요. 아마 그런 분이면 제 방송을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친구분만이 아는 뭐 그런 걸로 나한테 연락을 꼭 좀 줘라, 보고 싶다 친구야, 좀 이런 멘트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같이 겪었던 멤버니까 본인 얘기라는 걸 알 거고, 그리고 날다람쥐를 기억한다면 꼭
연락 좀 줬으면 좋겠어.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렇다. 날다람쥐가 찾고 있으니까 연락 꼭 좀 주세요. 나다 싶으면 연락 주시면 돼요. 오늘 짬바님 이야기 소름 끼치게 너무 또 잘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자, 날다람쥐가 찾고 있습니다. 꼭 좀 그 친구분 연락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연락 주실 때는 저 날다람쥐 친구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오랜만에 또 짬빠님이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